그 사람 죽은 줄 알았어요. 20해 동안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한마디가 새벽의 정막을 갈랐다. 낡은 TV 화면 속 한 남자의 얼굴이 비쳤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김정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탁 하고 바닥을 울리는 소리. 그녀의 숨이 순간 멎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눈앞의 남자는 이름이 달랐다. 이진호. 그러나 그 눈빛, 그 미소, 그 말투. 잊을 수 없는 남편 박철수였다. 화면 속 남자가 말했다. 사는 건 별거 없죠. 도우며 살면 그게 행복이니까요. 그 익숙한 말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맺혔다. 20해 전 장례식장의 풍경이 번개처럼 스쳤다. 검은 리본, 흙더미, 그리고 박철수라는 이름. 모든 게 무너졌다. 정자는 TV 앞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이 새어나왔다. 철수 씨 살아있었네요. 20해 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기억을 잃은 한 남자와 그를 잊지 못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채널의 사랑스러운 손녀에게도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늦은 밤이었다. 김정자의 거실엔 희미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낡은 소파 위엔 덥지도 않은 담요,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눌렀다. 오늘의 지역 소식입니다. 익숙한 뉴스 멘트가 흘러나오고 배경음처럼 들리는 앵커의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을 비워주는 유일한 소리였다. 화면이 바뀌며 지역 봉사활동 장면이 나왔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웃돕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시선이 화면 속 한 사람에게 멈췄다. 중년의 남자가 웃고 있었다. 자막엔 이진호 씨, 지역사회 공헌상 수상이라는 글자가 떴다. 이름은 전혀 낯설었지만 그 얼굴, 그 눈빛, 그 미소는 너무도 익숙했다. 정자의 손이 천천히 멈춘다.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리모컨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탁자에 떨어진다. 짧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린다. 철수 씨.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녀 스스로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입술은 확실히 그 이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이웃을 돕는 게 즐거울 뿐이죠. 짧고 따뜻한 말투. 그 말 한마디에 정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건 철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사는 건 별거 없지. 옆 사람 도우면 그게 사는 재미야.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선 모든 소리가 멈췄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남았다. 화면 속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그때 정자는 거의 본능처럼 중얼거렸다. 그 인사 습관까지 똑같아. 20년의 세월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눈앞의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그의 얼굴이 물 위에 떠오른 그림처럼 일렁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입안에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다.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속에서 맴돌았다. 불가능하다고,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간다. 화면 속 남자의 눈빛이 마치 자신을 향한 듯 보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TV 화면 위를 더듬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살아있었구나, 당신. TV 화면은 어느새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을 잃은 사람처럼 화면이 꺼진 자리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별거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을 계속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펜을 쥔다. 자원봉사센터 이진호. 글씨가 삐뚤고 덜덜 떨린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탁자 위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인다. 틱탁 틱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눈앞의 현실이 꿈처럼 아득했다. 20년 전 장례식장에 걸렸던 흑백 사진이 떠오른다. 조문객들의 눈물, 검은 리본, 그리고 고 박철수라는 이름. 그날 이후 모든 게 멈췄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 다시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다. 정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예감이 피어오른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진동이 가슴을 때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라본다. 화면 속 남자의 웃음이 여전히 따뜻했다. 그 웃음에선 세월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치의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기다렸어요, 정말로. 방 안에 불이 꺼진다. TV의 장광만이 벽을 희미하게 비춘다. 어둠 속에서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에 새로운 결심이 서서히 떠오른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엔 수첩 한 권. 그 안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선명했다. 이진호 박철수.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내가 직접 찾아서 봐야겠어. 그 말과 함께 밤은 깊어지고 오래된 시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TV 화면은 이미 꺼졌지만 머릿속에선 그 얼굴이 계속 돌아다녔다. 이진호 봉사상 수상자. 몇 번이고 그 이름을 적고 다시 지우고 다시 썼다. 손끝에 남은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름이 달라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어.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구겨 손에 쥐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정자는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테이프 자국이 눌어붙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톱으로 조심스레 뜯자 안에서 오래된 서류와 사진, 그리고 누렇게 변한 신문 한 묶음이 나왔다. 신문의 날짜는 2004년 9월 12일. 가장 위에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솔빛곡의 이중 추돌사고, 남성 2명 사망 추정. 정자의 눈이 빠르게 줄을 훑었다. 한 명은 즉사, 다른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 이송. 그녀의 시선이 한 문장에서 멈췄다. 두 사람의 소지품이 섞여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 정자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섞여 있었다고? 그날의 장례식이 떠올랐다. 급하게 진행된 절차, 사고 현장에서 도착한 이름표, 그리고 경찰이 건넨 짧은 말. 남편분 맞습니다. 신원 확인 끝났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신문을 덮은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뒤적였다. 보험 서류, 진단서 사본, 병원 영수증. 그중 하나에 빨간 펜으로 써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기억 손상 가능성 있음, 보호자 연락 불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세게 요동쳤다. 기억 손상?
그녀는 종이를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다. 그때는 몰랐다. 눈물과 충격 속에 서류를 제대로 읽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장례를 치르고 끝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모든 문장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 살아 있었던 거야. 정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벽을 짚었다. 몸이 살짝 휘청거렸지만 눈빛은 이미 단단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고이 접어 봉투에 넣었다. 신문 기사를 다시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원 이름 서담시 해솔병원.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당시엔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지만 아직까지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이면. 벽시계가 짧게 울렸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틈 사이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종이 위에 닿은 빛이 하얗게 반짝였다. 그녀는 펜을 들어 다시 썼다. 해솔병원 사고 당시 혼수 상태 환자 이진호.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서류철을 품에 안았다. 그 속엔 잊혀졌던 2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손끝으로 봉투를 문지르며 그녀는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온 거라면 이제는 내가 그 기억을 찾아줘야지. 햇빛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덮었다. 하얀 빛 위에 봉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정자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확신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정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탁자 위엔 서류와 신문이 뒤섞여 있었고 그 위엔 식어버린 커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새벽 내내 뒤적이고 읽고 또 읽었다. 마음은 이미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공기 중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딘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봤더라면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모든 시작은 그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은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간판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해솔 요양의원. 20년 전 그 사고 환자들이 실려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정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복도, 오래된 페인트 냄새, 그녀의 발소리가 조용히 메아리쳤다. 혹시 예전에 여기 해솔병원이었죠?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어요. 오래전에는 종합병원이었죠. 그때 교통사고로 실려온 남자 환자 기록이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2004년이면 너무 오래돼서 대부분 폐기됐을 거예요. 정자의 손끝이 서류 봉투를 꼭 쥔다.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뒤쪽 문으로 들어가고 낡은 서류철 몇 권을 들고 돌아왔다. 운이 좋으시네요. 일부는 창고에 남아 있었어요. 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서류철을 펼치자 노란 종이 위에 잉크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문장에 멈췄다. 환자명 이진호. 기억 손상 및 외상 후 혼미 상태. 보호자 미확인. 그 밑에 적힌 날짜는 바로 남편의 사망일과 같았다. 심장이 멎은 듯 정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내가 그때 장례를 치른 사람은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막혔다. 의료 기록의 페이지를 넘기자 의사 필체로 써진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혼란 속 신원 확인 불가, 추후 재검 필요. 하지만 재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장례식장 안 울음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서류에 글씨 하나 읽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냉정했더라면. 입술이 떨리며 말이 흘러나왔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다. 정자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접어 가방에 넣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생생했다. 이제 확신이 필요해. 그 사람이 정말 철수 씨인지.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다. 문 위엔 오래된 표지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해솔병원. 그 한 단어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깊게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밑이 푸석하고 입가엔 주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살아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자.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의 기억을 내가 찾아줘야 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쳤다. 신문, 의료기록, 당시 사고 사진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메모지에 이름 하나를 또렷하게 적었다. 이진호는 박철수.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썼다. 찾는다. 반드시.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긴 어둠 끝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결심의 눈물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며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번졌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분명히 깨어나 있었다. 한때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차량의 창밖으로 들판이 스쳐 지나간다. 정자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본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힘겹게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었다. 그때와 다른 건 오늘은 끝이 아니라 확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지도에서 본 마을 이름은 낯설었다. 하늘면 솔빛리. 작은 시골 마을, 주소조차 희미한 곳이었다. 차량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덜컹거렸다.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였다. 정자는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꼭 쥐었다. 마음이 점점 조여왔다. 차량이 멈추고 운전기사가 말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발을 내딛자 자갈 위로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눈앞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슈퍼가 있었다. 성우 슈퍼. 그녀는 숨을 고르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진호 씨 말이야. 오늘도 공사비를 못 받았대. 에이, 그 사람도 참 착하긴 한데 너무 순해. 그 말들이 귓가에 걸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 해진 장갑, 햇빛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정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철수 씨. 그 이름이 가슴속에서 흘러나왔다. 남자는 슈퍼 옆에 세워진 리어카를 끌었다. 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가왔다. 여자였다. 까무잡잡한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아이 둘이 그 뒤를 따랐다. 정자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가족처럼 보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돈 못 받았어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내일은 줄 거래. 공사비가 밀렸대. 여자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 말만 몇 번째예요. 당신이 그렇게 착해서 맨날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괜찮아. 오늘은 이거라도 먹자. 비닐봉지 안엔 작은 빵 2개가 들어 있었다. 아이는 웃으며 빵을 받았지만 정자의 눈엔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구부러져 있었고 손등엔 굳은 살이 거칠게 일어나 있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멍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정자는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를 바로 불러 세울 용기가 없었다. 그의 삶에 누군가의 그림자로 찾아가는 게 두려웠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바라봤다. 남자는 아이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 끝에는 허름한 집이 있었다. 지붕에 슬레이트는 사가 있었고 창문엔 테이프로 붙인 금이 보였다. 정자는 그 집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바람이 스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저기서 살고 있구나, 그 사람. 목이 메어 더 이상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다. 길 건너편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던 노인이 정자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이진호 씨 아는 분이요? 정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오래전 친구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딱하지. 저 안악은 돈 때문에 맨날 잔소리해요. 정자의 눈가가 흔들렸다. 노인의 말은 화살처럼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그 사람 여전히 남을 챙기네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런 게 버릇이죠. 손해봐도 남 도와주는 사람. 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요. 그게 그 사람 맞아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몰래 닦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정자는 다시 차량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 하나하나마다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리어카, 아이, 허름한 집, 그리고 웃음. 그 모든 게 그녀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차량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 풍경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 속에서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느껴졌다.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구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사라졌다. 새벽 5시 반. 박철수는 눈을 떴다. 천장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습기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허리를 세우자 무릎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다. 잠자리 옆엔 낡은 라디오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새벽 기온은 3도이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다. 부엌 쪽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내가 차갑게 말했다. 오늘도 공사 나가요? 지난주 돈은 언제 받아요?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엔 주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겼다. 여자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만 벌써 몇 달째예요. 그렇게 일해서 뭐가 남아요. 집에 돈도 못 가져오면서.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남은 굳은 살만 바라봤다.
가늘고 굽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침 식탁 위엔 식은 국과 김치 몇 조각이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버렸고 식탁 맞은편 의자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철수는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다녀올게. 짧은 말 한마디에 대꾸는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울렸다. 마을길을 걸으며 그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걷는다. 손에 든 도시락통이 덜컹거린다. 안에는 식은 밥과 단무지 몇 조각. 그의 그림자가 새벽 안개 속으로 길게 늘어진다. 길 옆 슈퍼 주인 아저씨가 그를 불렀다. 이진호 씨, 오늘도 나가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예, 오늘은 벽돌 쌌습니다. 몸 상하지 말고 일해요.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뒷모습에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공사 현장은 늘 그랬다. 먼지, 쇳소리, 욕설. 어디서나 들리는 소음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벽돌을 옮겼다. 허리가 굽었지만 손의 동작만큼은 단단했다. 점심이 되어도 그는 도시락을 열지 않았다. 철수 씨, 밥 안 먹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가 물었다. 그는 짧게 웃었다. 괜찮아요. 배가 아직 안 고파요. 그는 말했지만 배는 이미 고팠다. 그는 도시락을 가슴께로 가져가며 속삭였다. 아이들 먹을 거 남겨야지. 해가 기울 무렵 사장이 급히 다가와 말했다. 이진호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번 주 일당은 다음에 줄게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익숙한 체념이 비쳤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한층 더 작아졌다. 집에 돌아오자 문 앞엔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나뒹굴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웃고 있었다. 그래, 내일은 돈 받으면 얘기할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를 흘겨본다. 또 돈 못 받았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늘 같았다. 그녀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웃음소리도 온기도 없었다. 철수는 잠시 벽을 바라봤다. 그 벽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된 장식품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입술이 굳게 닫히며 낮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의 눈동자 속엔 피곤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더 차가워졌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지역 뉴스입니다. 자원봉사상 수상자 이진호 씨. 그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이진호 나인가? 자신의 이름을 낯설게 들여다보며 그는 웃는 듯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진호 박철수 대체 나는 누구였을까? 그의 손이 이마로 올라갔다. 오래된 상처 자국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잊은 게 많다. 너무 많아. 창밖엔 겨울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철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의 어깨 위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었다. 가족의 삶을 짊어진 가장,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이름. 그는 라디오의 볼륨을 줄이며 말했다. 살아있는 게 전부는 아니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정자가 먼 도시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한 사람은 잃은 이름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잃은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정자는 다시 그 마을로 향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차량의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에 든 봉투 안엔 병원 기록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직접 만나야지. 차량이 멈추고 정자는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공터로 걸어갔다. 그곳엔 남편이 일하는 모습이 있었다. 쇠파이프를 들어 옮기고 땀으로 젖은 작업복이 어깨에 달라붙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손놀림은 여전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점심 무렵 그가 잠시 쉬는 틈을 타 정자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저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빛.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이진호 씨 맞으세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런데요? 정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이름이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저는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봉투를 꼭 쥐었다. 남자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도 없는데요. 그의 웃음, 그 눈빛,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다. 정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겨우 웃으며 말했다. 그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거든요. 남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때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까칠한 눈빛, 다소 거친 말투.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정자는 놀라 눈을 들었다. 여자의 손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라면과 값싼 김치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철수하니 이진호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아, 그냥 동네에서 봉사활동 도와주신 분이래. 그 말에 여자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눈빛이 정자의 옷차림을 훑었다. 정갈한 트렌치 코트, 은빛 귀걸이, 단정한 머리.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 돈 있어 보이네. 그날 밤 작은 집 부엌에서 여자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다. 그 여자 참 점잖더라. 어디서 아는 사이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여자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목을 흘끗 봤다. 일꾼의 손이 맞지만 그의 말투나 태도엔 묘하게 점잖은 기운이 있었다. 저런 사람이 그냥 막노동꾼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슈퍼 앞 평상에서 여자는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진호 씨가 옛날에 큰 사고를 당했대요. 그때는 꽤 잘 사는 집사람이었다더라고. 그 말에 여자의 눈빛이 번쩍였다. 정말요? 글쎄,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때 같이 살던 부인이 꽤 부자였대요. 그날 저녁 여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여보, 오늘은 고생했죠? 내일은 일을 쉬어요. 내가 밥 맛있게 해줄게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여자 다시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닐 거야.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나? 그녀는 남편의 낡은 가방을 조용히 열어봤다. 통장 하나, 메모장 한 권, 그리고 오래된 반지 상자 하나. 그 안엔 철수정자라고 새겨진 반지가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정자? 그 여자의 이름이 정자였나? 눈빛이 흔들렸다. 이름 하나가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레 닫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부자였을 거야. 그 여자도, 이 사람도. 욕망은 그렇게 가난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여보, 혹시 숨겨둔 재산 같은 거 있어요?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웃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이미 탐욕이 피어 있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부엌 조명 아래 여자의 눈동자는 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 여자처럼 살려면 나도 뺏어야 해. 그녀의 속마음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흐린 하늘 아래 마을 공터엔 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정자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어제의 짧은 만남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 눈빛, 그 말투 틀림없어. 그 사람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이 일하는 현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사장은 조용했다. 벽돌과 철근 사이로 들리는 건 망치 소리와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철수는 한쪽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젖은 손으로 땀을 닦고 허리를 주무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또 너무 익숙했다. 정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의 손끝이 닿은 공구함을 바라봤다. 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다. 공구함 위엔 낡은 금속 상자가 하나 올려져 있었다. 녹이 쓴 뚜껑, 오래된 자물쇠. 그녀는 손끝으로 뚜껑을 밀어 올렸다. 찰칵. 부서진 잠금쇠가 약하게 흔들렸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철수 하트 정자. 손끝이 떨렸다. 숨이 멎은 듯 그녀는 상자를 꼭 쥐었다. 20년 전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그 반지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번져 시야가 흐려졌다. 그 사람 맞아 틀림없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새 아내였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골목 어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정자가 손에 쥔 반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리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까지 그 모든 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저 여자 왜 또 온 거야? 저 반지는 뭐야? 혹시 진짜 그 사람 부인이었단 말이야?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정자는 상자를 가슴에 품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끝에 서 있던 새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비바람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다. 정자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새 아내의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밤 새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잠든 틈에 살금살금 거실로 나왔다. 가방을 열어본다. 남편의 서류 봉투, 작업일지, 낡은 수첩.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해솔병원 기억 손상 환자 기록.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기억 손상 환자? 그녀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기억을 잃었단 말이야? 그럼 예전엔 진짜 부자였던 거야?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기대였다.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혹시 당신 우리 모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남편은 잠든 채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남편의 가슴 위에 닿았다. 심장이 고르게 뛰고 있었다. 그 맥박 소리가 이상하게 거슬렸다. 저 안에 나 모르는 삶이 숨어 있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웃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 오늘도 왔었어요. 보니까 남편 물건 만지고 울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그 여자 옛날에 부자였대. 서울서 살았다나 봐. 그 말에 새 아내의 눈이 커졌다. 서울, 부자? 입술 사이로 그 말이 천천히 흘렀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도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보험증서, 주민등록사본, 그녀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꼼꼼히 접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지. 아니, 내가 가져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묘하게 떨렸다.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했다. 반면 그 시간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반지를 올려두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반지 속에 새겨진 이름이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기억을 되찾게 해줄게. 눈물 한 줄이 반지 위로 떨어졌다. 작은 빛이 반짝이며 흩어졌다. 그리고 같은 시간, 그 빛은 어딘가에서 다른 여자의 눈빛으로 바뀌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욕망의 불씨가 이제 진짜 불로 번지기 시작했다. 밤하늘은 잿빛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전봇대 위에서 전선이 윙윙 울었다. 마을은 정전 직전처럼 불빛이 흔들렸다. 철수는 공사 현장에서 마지막 전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오늘까지만 하면 끝난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습기 찬 공기 속 손에 잡은 철봉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묘한 평온이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스파크가 터졌다. 빛과 소리가 동시에 터지며 주변이 하얗게 번쩍였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뗐지만 이미 늦었다. 전류가 팔끝을 타고 몸 전체를 휘감았다. 눈앞이 새하얗게 번지며 세상이 무너졌다. 몸이 뒤로 휘청이고 쇳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이진호 씨, 이진호 씨.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에겐 멀리서 오는 메아리 같았다.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잠기는 듯했다. 다음 순간 세상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꺼져들었다. 같은 시간 먼 도시의 정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늦은 저녁 TV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후 서담시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상자는 50대 남성 이진호 씨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내리쳤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다. 이진호? 그녀는 입술을 떨며 이름을 되뇌었다.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철수 씨. 정자는 손에 걸린 가방을 급히 들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손에 쥔 병원 주소를 수십 번 확인했다. 서담시 미소사랑 병원 중환자실. 그녀의 입술이 계속 중얼거렸다. 길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다. 병원 복도는 싸늘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환자 명단이 붙어 있었다. 정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이름을 찾았다. 이진호. 감전사고. 중환자실 3층.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문이 열리며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남자. 얼굴은 상처와 붕대로 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의 눈썹, 코, 손의 모양. 모든 것이 너무 익숙했다. 정자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철수 씨.
나예요. 정자예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네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당신이 잊은 모든 기억, 이제 내가 대신 기억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손끝에서 힘이 전해졌다. 심장 박동계의 리듬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열렸다. 희미한 빛 아래에서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엔 혼란, 공포, 그리고 낯선 따뜻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기억해요. 당신 이름은 박철수예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자야. 짧은 한마디 세월을 뚫고 나온 그 한마디였다. 정자는 입술을 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올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요, 이제 됐어요. 돌아왔네요. 병실 안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모니터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철수의 눈엔 아직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정자의 얼굴만은 오래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이렇게 늦게? 정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창밖에 비가 멈추고 병실 안으로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며 흔들렸다. 병원 복도는 새벽의 공기처럼 싸늘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바닥엔 희미한 불빛이 번졌다. 그곳 중환자실 문 앞, 남편 철수가 누워있는 병실을 향해 두 개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새 아내와 그녀의 오빠였다. 그녀는 손에 병원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지금 깨어나면 늦어.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서류를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해. 오빠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그 여자에게 뺏길 순 없어.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지금이라도 서류만 바꾸면 모든 게 내 거야. 목소리엔 불안보다 욕망이 더 깊게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급히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보호자 본인 맞으시죠?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예, 배우자예요. 서류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 처리할게요. 서류를 건네받은 간호사는 잠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남편분 이름이 박철수 씨시죠?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아니요, 이진호요. 이름이 두 개로 기록돼 있어서요. 최근에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신원 확인이라니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정자였다. 그녀의 손엔 병원 문서와 결혼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그건 제 남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새 아내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정자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다. 박철수, 제 남편입니다. 이 사진, 2002년 결혼식 때 찍은 거예요. 사진 속의 젊은 남자와 여자, 그 남자가 지금 병실 안에 누워 있었다. 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정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모른 척 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엔 보험금 수령자 변경 신청서라는 문장이 선명히 보였다. 정자는 그 글자를 가리켰다. 이게 당신이 말한 사랑의 증거인가요? 새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그 사람이 원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이.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그런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뛰어나왔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복도 끝에 정자를 향했다. 잠시 동안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다. 정자 씨.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정자는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서둘러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새 아내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뒤로 물러났다. 오빠가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다. 가자, 다 끝났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여자한테 다 빼앗기면. 하지만 그때 경찰 2명이 복도로 들어섰다. 이진우 씨 아내 되시죠? 병원 측 신고로 오게 됐습니다. 보험 서류 조작 및 명예 도용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떨어진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다. 정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거짓으로 쌓은 건 결국 무너지는 법이에요. 철수의 눈가가 젖었다.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사랑했군. 그 말에 병실안은 정적에 잠겼다. 새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정자는 그런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그를 괴롭히지 말아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잃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비가 멈추고 먼 하늘이 천천히 밝아졌다. 정자는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의 손끝이 따뜻하게 움직였다. 정자야. 그 짧은 한마디에 20년의 세월이 녹아내렸다. 눈물이 떨어지며 서로의 손등 위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복도 한켠 새 아내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사라질 즈음 남편의 얼굴엔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 뒤 늦은 봄의 공원엔 꽃비가 흩날렸다. 햇살은 부드럽게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벤치 위엔 철수와 정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멀리선 아이들 웃음소리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참 평화로웠다. 철수는 여전히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온전히 사람의 온기를 되찾은 얼굴이었다. 정자는 도시락 가방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젠 죽 먹을 만큼은 힘이 돌아왔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죽만 먹으면 입이 섭섭하지. 오늘은 김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소? 그 말에 정자가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투 예전 그대로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철수는 공원 잔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울던 모습, 나를 부르던 목소리, 그건 또렷이 들렸어요. 그날 손을 잡아줬을 때 말이요. 정자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20해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철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람만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녀의 손등 위로 그의 손이 겹쳐졌다.
두 사람의 손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공원 벤치 앞을 한 부부가 지나갔다. 그들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모습에 정자는 미소 지었다. 우리도 저랬었죠. 아이 손잡고 놀이터 갔던 날 기억나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이 도시락을 입고 와서 내가 대신 김밥을 사왔지. 그 김밥 맛 아직도 기억나요. 정자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묻어둔 슬픔이 녹아내린 자리에 피어난 미소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름이 바뀌고 기억이 사라져도 사람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나 봐요. 정자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렇죠.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데요. 철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소. 박철수로, 당신 남편으로.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젠 잃어버릴 일 없어요. 내가 매일 확인할 테니까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멀리서 비둘기들이 날아오르고 벚꽃잎이 흩날리며 그들 주위를 감쌌다. 철수는 정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당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따뜻했으면 좋겠소.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 다 기억보다 마음으로 살아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아래 길게 겹쳐졌다. 햇살이 그 그림자를 천천히 감싸 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손끝에 닿은 온기가 20년의 시간을 천천히 덮어주고 있었다.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이제 내가 대신할게요. 괜찮아요, 정자 씨.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그리고 그 바람은 오래된 상처의 냄새 대신 새로운 시작의 향기로 바뀌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이름이 남아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 이름을 마음속에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